네, 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대현 PD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함께 어젯밤 이곳에서 차박 캠핑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한 오토 캠핑장이고요. 네,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좀 어두운 환경에서 텐트를 치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좀 험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를 끌고 오지 않았으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차는 이번에 나온 신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월 초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죠. 저는 이 차를 보니까 예전에 2016년도 연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판매량 1만 대를 최초로 달성한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는데, 결국 랜드로버의 이런 높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힘이 컸는데요. 무엇보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일단 얘도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의 모든 어떤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신형은 특히 이제는 거의 레인지로버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사실 전 저번에 탔던 이보크와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도 잘 돼 있고,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달리는 어떤 그런 느낌도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제 텐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텐트는 이제 제드라는 브랜드의 오토듀얼 팔레스 2라는 차박 전용 텐트예요. 저렇게 차 뒷부분과 도킹이 잘 되기로 유명한 텐트고요. 지금 저 차는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의 공간과 텐트의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캠핑장 이 사이트에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어젯바람에 강풍이 아주 매섭게 몰아쳤는데 오늘은 굉장히 고요하고 날씨가 꽤 좋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캠프파이어 하던 흔적인데 결국 저 감자를 먹지 못했어요. 따라라라따. 네, 여기가 바로 텐트 아닌데요, 생각보다 꽤 넓죠? 네. 저는 어젯밤 여기에서 이러고 잤는데요. 아침 햇살이 두려워서 선루프를 닫아놨습니다. 왜냐면 어젯밤에 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 끝에 면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잔다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껴보면 시트가 저렇게 위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좀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보크도 저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로 좀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시려면 좀 뭔가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저는 머리를 여기에 두고 잤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다리를 위로 좀 하고 다리를 좀 위로 들고 자면은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시트를 다 제끼면 SUV 특징답게 꽤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차박하기에도 무리 없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어요. 그리고 텐트를 보시면 이렇게, 다음에는 텐트 이 치는 법을 한번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하룻밤 자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이 트렁크 여기 부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다가 저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여기에 누울 수도 있고, 여기서 밥도 먹고요. 아주 자유로운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 자유를 느끼기에 이 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트림 이름은 P250SE이고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최고 출력은 249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2kgm의 힘을 내는데요. 최고 출력은 디젤 모델보다 높은데 최대 토크는 낮습니다.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야 하는 오프로드 같은 주행보다 온로드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입니다. 엔진은 2.0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저번에 시승했던 이보크의 디젤 엔진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ZF 9단 자동 변속기 역시 맞물리는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변속기도 약간 개선돼서 전보다 2% 정도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주행 질감은 확실히 디젤 엔진과는 다른데요. 뭔가 이보크에서 경험했던 그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도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이보크 때 처음 쓴 PTA 플랫폼에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보크 때랑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눈을 감고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라고 하면 아마 두 차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PHEV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 역시 이보크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48V 배터리를 뒤쪽 바닥에 깔았고요. 그 앞에 컨버터를 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 밑에 있는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최대 6%까지 연료 소모를 줄이는데 알아서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랜드로버 차들이 다 그렇듯이 실루엣은 그대로입니다. 페이스리프트답게 앞뒤 램프 위주로 외모에 변화를 많이 줬는데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LED로 교체되면서 앞모습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눈매가 좀 더 날렵해지면서 레인지로버의 모습도 약간 보이는데요. 위쪽은 세련되게 바뀌고 아래쪽 범퍼는 실용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입니다. 특히 상하로 길게 늘어뜨린 이 에어 인테이크가 한층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처럼 랜드로버가 최근 효율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건 이 범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액티브 베인이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공기 흡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옆에서 보면 눈꼬리 같은 헤드램프 끝에서 시작한 음각 캐릭터 라인이 도어 핸들을 지나서 리어램프에 있는 곳까지 한 획으로 지나가는데요. 이 라인 덕에 차가 한층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C필러의 구획별로 나누어진 면들이 마치 각자의 역할이 잘 분담된 영역의 구분 같아 보여서 더욱더 듬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출력을 내는 가솔린 SUV라서 연비는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효율성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막힌 부분은 아마 디젤차에 쓰이는 요소수 지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생산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부품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19인치고요. 오프로드 명가에서 나온 SUV답게 차체가 바퀴에서 위로 껑충 올라가 있죠. 서스펜션은 앞은 맥퍼슨 스트럿이고요. 뒤는 멀티링크입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편하게 세팅됐고요. 고속으로 달리거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뒷모습은 거의 안 바뀌었네요. 네, 진짜 램프의 모습만 기존 원형에서 각진 모습으로 좀 바뀌었을 뿐 변화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럼 이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살펴보면요.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전보다 넓어졌어요. 네, 이 트렁크 용량은 기본 897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다 접으면 최대 1794리터까지 넓어집니다. 이 트렁크 왼쪽엔 12V 소켓이 있고요. 오른쪽엔 이렇게 그물망이 달려 있습니다. 덮개를 열어보면 이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몸을 더 꼭 붙일 수 있게 해주고요. 무릎이 닿는 이 앞시트의 공간은 살짝 이렇게 좁혀였고요. 발 넣는 공간도 넉넉해서요. 실제로 앉아보면 아주 여유롭고 편합니다.
송풍구와 열선 버튼 그리고 12V 소켓이 가운데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이 메르디안 스피커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네요. 가운데 이걸 내리면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접히는데요. 4대 2대 4로 접혀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평평하게 접히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인도 되고 앞뒤로 이렇게 160mm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모두 앞쪽으로 쭉 뺄 수가 있는 거죠. 차박할 때 이런 식으로 누울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붕 뜨죠. 이거를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 덮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꺼운 매트나 에어 매트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몸에 배기는 거를 없애면 충분히 잘만합니다.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보크처럼 전에 다이얼 방식의 기어 셀렉터를 이렇게 레버로 우뚝 꽂아놨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터치 프로 2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로 커졌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구형에 비해서 해상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터치 반응 속도나 이런 느낌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특히 이 글러브 박스를 감싸고 있는 이 거대한 가죽 트림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네요. 그리고 송풍구랑 디스플레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구형에선 송풍구가 커다랗게 이 디스플레이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터치하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을 이번에 반영한 듯 보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 용량도 약 10리터 정도로 역시 전보다 더 커졌고요.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안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창문 여는 버튼은 이렇게 문 위쪽에 가지런히 배치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의 풀 디지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에 어떠한 정보를 띄울지는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물론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패시아의 이 버튼과 다이얼을 너무 통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려면 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돌려야 돼요. 오프로드 주행 모드 역시 이렇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면서 바꿔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랜드로버에는 터레인 리스폰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국내 지형에서는 그냥 오토로만 다녀도 차가 알아서 파워트레인과 제동, 트랙션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무려 50만 대나 팔렸고요. 많은 이들이 랜드로버를 경험하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차입니다. 랜드로버가 프리렌더를 정리하고 디스커버리보다 몸집을 좀 줄여서 온로드 주행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여기에 스포츠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준 차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요. 누구나 일상을 즐기다가 가볍게 훌쩍 떠나기 좋게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 모델이야말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카리브TV 조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